ST 큐브를 취재한 사람도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사실 내용 전체가 다 단독이고요. 굳이 기사에 안 쓴 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 드리자라면, 그때 머크 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주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단독입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유튜브 단독은 아닙니다. 기사도 썼기 때문에. 일단 단독, AACR에서 만난 ST큐브 유승환 CSO, 이런 내용으로 준비해왔습니다. 1년 전에 파미데일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넬마스토바트라는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PD-1이나 PD-L1을 표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키투르다, 옵디보, 티센트릭, 이게 3인방이고, 최근에 이제 많은 면역항암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도 다 PD-1, PD-L1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PD-L1입니다. 그리고 T세포 표면에 있는 게 PD-1인데, 암세포 표면에 있는 PD-L1이라는 단백질이 T세포의 표면에 있는 PD-1한테 찾아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T세포가 활동을 못해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암세포는 공격자 입장인 거고 T세포는 방어자 입장인 건데, 암세포에 있는 어떤 암세포를 좀 지키는 PD-L1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T세포한테 찾아가서 활동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방어하는 T세포가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암세포는 계속 증식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치료제들이 이제 PD-1이나 PD-L1을 잘 억제해서 약효능을 높이는 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라면, 넬마스토바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걸 표적합니다. 다른 단백질. 그게 BTN1A1이라는 그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다른 단백질이거든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또는 글로벌리 이 단백질을 표적해서 만드는 유일한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PD-L1하고 PD-1하고 이런 계열의 면역 항암제는 약발이 들면 약효능이 정말 좋거든요. 정말 좀 극한의 상황까지 갔다 온 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암을 극복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발 듣는 환자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20에서 30%. 그것도 암종에 따라서 제일 높은 게 한 30% 정도 되고요. 실제로 어떤 췌장암, 대장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소세포 폐암 이런 거는 거의 약발이 듣지 않습니다. 한 자릿수 또는 잘해봐야 20% 이내 정도기 때문에 좀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사실 PD-L1 단백질이 암에 걸렸을 때 나타나지 않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PD-L1이라는 단백질이 모든 암세포에 있지 않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도 이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PD-L1의 발현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진단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50% 이상인 암 환자한테만 면역항암제를 투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넬마스토바트 같은 경우에는 PD-L1보다 좀 암세포 표면에 빈번하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BTN1A1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내용은 제가 1년 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세포에서 PD-L1이라는 그 바이오마커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고, 그 이외에 좀 다른 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으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유승환 CSO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을 암세포에다 일일이 다 쬐어요. 일일이 쬐다 보니까 이 암세포도 사실은 극한에 몰린 상황인 거잖아요. 극한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물질을 하나 내놓는데, 그게 이제 그 BTN1A1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찾아낸 거고, 예상대로 BTN1A1은 PD-L1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이제 발현율이 높았던 거예요. 더 공통적으로 더 많은 암종에서 확인이 됐던 거고, 또 인종이나 또 연령의 남녀노소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티셔츠 같은데 로고 이렇게 겉표면에 크게 있잖아요. 이게 PD-L1이면 BTN1A1은 이 뒤에 이제 있는 마크, 우리가 옷 뒤를 살펴봤을 때 이게 암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승환 이제 CSO는 이제 일단 미국 법인, ST큐브 미국 법인 대표를 맡고 있고, CSO는 이제 연구 총괄이라는 뜻이거든요. 연구 총괄 맡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연대 생물학과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생화학하고 생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쪽의 이력을 좀 보게 되면, 조지아 주립대 의과대 강사, 또 조지타운대 방사선 의학과 교수를 하셨고, 또 그 NCI라고 그러죠. 미국의 국립암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사선 병합치료 신약개발부 부서장까지 역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방사선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손에 꼽는 그 전문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뭐한 게 글로벌리 이런 분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분의 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이제 제가 유승환 대표 한국에 잠깐 오셨을 때 만나 뵀고요. 단독으로 그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암연구학회가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미국 그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렸는데, 이거 열리기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또 제가 미국을 갈 거니 줌 미팅을 먼저 한번 하시죠 해서 사전 인터뷰를 또 1시간 했어요, 줌으로.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가서 이 포스 발표가 2개 있었거든요. 그 ST큐브가 제가 2번 다 만나서 발표를 다 들었고요. 그리고 한 번 또 마주쳤어요. 한국 식당에서 삼겹살 드시는데 만났는데, 그 현장에 또 이제 그 임상 총괄하시는 분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5일 제가 미국 있었는데 그중 3일을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간이 뭐 4월 21일 오전 11시인데 제가 20일 날 저녁 9시 집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는 거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성을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넬마스토바트 같은 경우에 뭐 0.3mm,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무게당 0.3mm, 1mm, 뭐 3mm, 6mm, 10mm, 15mm까지 이제 투여가 됐어요. 그래서 각 그룹당 3명씩 투약을 했는데 뭐 전혀 독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 반응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임상 총괄분 이제 뭐 얼굴도 제가 뵙긴 했는데 데이비드 홍이라고 텍사스 대학의 MD 앤더슨 그 암센터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임상을 한 수백 건을 했대요. 그 중에 넘버 2 안에 드는 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넘버 2라는 거는 그만큼 안전성에서는 좋았다. 전혀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을 보게 되면 안전성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는데, 일단은 약이라는 게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체내에 좀 오래 좀 머물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을 투여한 지 한두 시간 만에 다 배출이 돼버린다 했을 때 약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게 대체적으로 한 열흘 정도는 좀 체내에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가 좀 적어야 됩니다. 근데 넬마스토바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 나온 거 보니까 10일 이상 체내 잔류하면서 안정적으로 약 효능이 발휘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약물이라는 게 이제 이게 내성이 생겨버리면 약발이 이제 더 이상 안 듣는 거잖아요. 15명의 임상자 가운데 딱 한 명한테만 그 내성 환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한 명은 굉장히 좀 뭐랄까 약물에 좀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꼭 이 약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약을 했어도 굉장히 민감하게 좀 그 반응을 해서 내성이 발현되는 분이었는데, 그분 빼고는 나머지 14명한테는 전혀 이제 약물 내성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면역 항암제를 좀 쓸 때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사이토카인 폭풍이거든요. 사이토카인 폭풍이 생겨버리면 이제 이게 과발현돼 버리면 결국에 정상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약물 투여할 때 굉장히 좀 우리가 우려를 좀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사이토카인 폭풍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약물 맞은 15명한테 전체가 다 나타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물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면역세포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암과 싸워줄 수 있는 세포라고 할 수 있는 T세포와 NK세포는 크게 증가했고, 또 이제 T세포 증가를 방해하는 게 이제 그 T렉이라고 있어요. 조절 T세포. 요거 같은 게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물질 분석 결과도 굉장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상에서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0.3mm부터 뭐 1mm, 3mm, 5mm, 뭐 6mm 쭉 올려가면서 15mm까지 갔잖아요. 사실 저용량 투여군한테 이제 약 효능을 좀 발휘하기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3mm 이상의 어떤 정상 투여군에 가까운 레인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사실 치료 옵션이 없는 그 말기 암 환자 대상으로 이제 한 건데 굉장히 결과가 잘 나왔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6월 달에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대략적으로 들어본 바로는 정상 투여군 이상에서는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설명드렸던 면역 항암제 있잖아요. 그 PD-1이나 PD-L1 계열의 면역 항암제나 아니면 이제 화학 항암제나 표정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나타나는 암, 소위 말해서 초기에 나타나는 암은 잘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거든요. 급성장을 합니다. 이 암만 퇴치하는데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싹 다 없애갖고 깨끗해져도 그러니까 화학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먹고 깨끗해져도 시간이 지나면 암이 다 재발을 합니다. 근데 그 재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암 줄기성 세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약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숨어요. 암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약이 다 이제 다 빠져나가고 나면 좀 안전해졌다 싶으면 눈치를 보다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게 암이 재발하는 거고 또 도망을 갑니다. 혈액을 타고 다른 데로 가서 도망을 가서 다시 또 나오거든요. 그게 전이거든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암세포가 아니라 암줄기성 세포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암인데 암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이 위치를 따지게 되면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초기에 급속도로 나타나는 암이 있잖아요. 요거는 계란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노른자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그럼 흰자가 그 노른자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암줄기성 세포거든요. 그래서 그 PD-L1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초기에 나타나는 암의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에는 PD-L1이 거의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BT1A1 같은 경우에는 암줄기성 세포, 소위 말해서 흰자 지역에 있는 암세포들이 그런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이제 계속 물질 연구를 하면서 발견을 한 거고, 그 관련된 어떤 그 그래프들을 제가 또 다 봤습니다.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까지 그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계란 노른자 부위에 있는 암세포만 케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발과 전이가 계속 생겨났던 건데, 이 넬마스토바트 같은 경우에는 흰자 지역, 소위 말해서 암줄기성 세포까지도 케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바이오마커인 거거든요. 그런 치료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초기에 이제 그 화학항암제를 병용으로 한 3회 정도 투여를 하면 초기 급성장하는 암을 다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넬마스토바트가 계속적으로 이제 투여가 된다라면 소위 말해서 이제 잠복해 있는 계란 흰자 부위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암들, 요거까지도 다 이제 케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암 재발과 전이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좀 구상을 해볼 수 있고, 또 PD-L1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역이 정확하게 노른자 지역에 해당되거든요.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화학항암제나 PD-L1은 같은 지역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좀 결합하는 치료제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소세포 폐암이라고 있습니다. 폐암 안에서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 소세포 폐암이 있는데,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암 사이즈가 작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화학항암제 맞거든요. 그럼 맞으면 처음에 깨끗해요. 근데 거의 한 80% 이상이 재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쓸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죽을 날짜 기다리다가 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것과 병용 투여를 가겠다라고 지금 해놨어요. 왜냐하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임상적인 성과를 내면 이거는 글로벌리 굉장히 빠른 시간에 조기 승인이 될 수 있거든요.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갈 거고, 임상 디자인은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 제가 그 UCSO한테 듣기로는 초기 3회는 화학항암제랑 넬마스토바토 병용으로 가고 한 4회차부터는 넬마스토바토만 좀 투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나오지 않았지만 6에서 8mm 정도, 각각 15mm에서도 이상 반응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양이 필요 없대요. 최종 용량은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다. 어디까지는 계획인 거고요. 임상 디자인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임상 디자인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드린 말씀 범위 안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한 6월 정도에 IND, 그러니까 미국 식품의약국에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을 하고 한 승인이 나면 바로 이제 뭐 7, 8월 정도에는 임상 이상에 착수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화학항암제 맞고 난 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 재발을 하고요. 이후에 쓸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암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가 좀 라인업이 있는 상태인데,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넬마스토바토가 좀 확실한 효능을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치료제 시장 자체를 통째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지금 일상을 하면서 이제 말기암 환자로 대상으로 일상을 했기 때문에 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좀 참여했던 분들은 이거 이 정도면 100% 나오는 거 아닌가. 사실 근데 100%라는 건 없거든요. 세상에서. 이 바이오나 치료제 시장에서 어떤 남녀노소나 인종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100%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CSO님 예견으로 한 7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는데, 사실 한 50%, 40%만 나와도 사실 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회사 측에서는 그 유CSO님은 한 70% 정도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암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뭐 폐암, 위암, 뭐 굉장히 많잖아요. 혈액암도 굉장히 많고. 근데 암종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는 게 이제 폐암입니다. 그게 한 37조 정도 돼요. 이 폐암의 15% 정도 차지하는 시장, 뭐 암산을 굳이 좀 해보자라면 한 5조 5천억 정도 되는 시장, 이게 소세포 폐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지금 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회사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넬마스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 수출 협상을 해왔어요. 계속 좀 다국적 제약사, 10위 안에 드는 다국적 제약사 계속 그 미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미팅이라는 게 그냥 뭐 단순하게 우리 거 관심 가져줘, 뭐 자료 좀 주고 받고 뭐 설명 듣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어떻게 개발할 건지, 어떤 적응증으로 할 건지, 그럼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할 건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요 AACR 열리기 전에도 계속 미팅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고, 지금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굉장히 좀 임박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나와봐야 아는 건데,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좀 기술 수출이 가까워져 있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았어요. 제가 이제 1년 전에 유승한 그 미국 대표 CSO님 인터뷰를 하면서 제목을 이제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라고 이제 썼어요. 사실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멘트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멘트거든요. 안 그래도 제발 기사 좀 그렇게 쓰지 마라. 타박을 엄청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유효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진짜 대박 날 것 같다. 지금까지 봐서는. 그리고 자기 평생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진짜 하나가 어긋난 거 없이 맞아 들어가는 경우는 처음이다. 그리고 10년 전에 자기가 봤던 그래프도 지금 와서 보면 이해가 된대요. 아, 이게 후속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이해를 하게끔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알기로 2013년부터인가 이 물질 개발을, 물질이 아니죠. BTN1A1 단백질을 찾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신 거거든요. 그럼 11년 정도 되신 건데 결실을 곧 맺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AACR에서 한국 기자가 딱 3명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전문지 한 매체에서 2명이 파견 왔었고, 그 출장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지와 일간지에서는 저 혼자였어요. 중앙지, 일간지, 뭐 경제지에서는 저 혼자였는데, 여기서 ST 큐브를 취재한 사람도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제가 뭐 1시간 반, ST 큐브입니다. 1시간 반, 1시간 뭐 이렇게 이제 거의 미팅을 했는데, 사실 내용 전체가 다 단독이고요. 굳이 기사에 안 쓴 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 드리자라면, 둘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 그 18일, 현지 시간으로 18일 정도 됩니다. 4월 18일. 이때 머크 BD, 소위 말해서 이제 약물을, 발굴하고 개발하시는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미팅 약속 잡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국적 제약사에 관심을 좀 크게 받는 그런 약이라는 거를 좀 제가 좀 들었고, 또 기사에 안 쓴 내용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국내에서도 좀 이 약에 대해서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그 안암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2명의 환자, 소위 말해서 말기암 환자입니다. 각각 암종은 다른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놀랄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내용은 다 오프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이상을 정말 기대도 좋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로징을 좀 해야 되는데, 클로징에 앞서서 파미데일리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로도 좋은 약들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데일리 안에서 제약바이오 뉴스만 모아놓은 파미데일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유료 기사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가격이 한 19,000원, 뭐 요런 가격으로 사실 누구보다 빨리 그 좀 알토란 같은 바이오 뉴스를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연간이면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라면 뭐 저 같으면 다 할 것 같거든요. 20만 원 투자하고 뭐 수익률을 따지면 100배, 1000배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제가 유튜브 하면서 한 2년 만에 광고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라면 ST큐브 임상 1상 결과가 이제 6월 시카고 그 아스코라 그러죠. 임상 동향 학회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기회가 된다라면 제가 그 현장을 좀 찾아서 또 한번 생생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